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하루 천국, 그쵸? 이 천국과 그리고 지옥, 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트럼프의 발표에 세계 모든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였고, 비트코인 또한 10만 5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이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이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 이 상황에서 ETF와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 휴전 합의를 했다. 그래서 24시간 뒤 전쟁은 종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로 전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고, 이어서 이제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이 되며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14발 중에 13발이 격추가 되었고,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란이 카타르 내 알 우데이드 미국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을 했다라면서 발사된 미사일이 14발 중에 13발을 격추했고요. 나머지 한 발은 위협이 되지 않아 그대로 놔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조기에 알려준 덕분에 아무런 사상자가 없었고, 이란이 대미보복 공격을 할 경우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지만 확전 자체에 가까운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비트코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들, 그쵸? 이 세력들이 대형 호재를 앞두고 빠르게 주가를 내려서 아래에서 물량을 매집해야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전쟁으로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전쟁, 즉 지정학적 리스크만큼 개인 투자들에게 큰 불안감, 그쵸? 이 불안감을 주고 투심을 저하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전쟁 이슈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 그쵸? 개미를 다 털고 나서 아래에서 세력들이 빠르게 물량을 매집하고 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다시 상방으로 쭉 올려버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도 했지만, 세력들이 분명 겁을 주고 아래에서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잘 이어나가고 대응하시려면 그 세력들의 심리 구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요. 신법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비트코인 중동 리스크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 주식보다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미국 주요 주식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비트코인 변동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이는 대부분의 거래와 투자자가 당황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이 자산 종류로서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해지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도권 얘기 나오고 있고, 제도권으로서의 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산으로서 성숙해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전쟁 속 비트코인 불확실성 속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금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쟁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제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가격 급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전쟁 속에서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그리고 글로벌 자산 인식을 높였는데, 지난 이제 2022년이었죠. 이때 이제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자산이 모여들었고,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은 동시에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자산을 뭘로 생존 도구로 만들고 있고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서 난민들은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했었다라는 거죠.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지갑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국경간을 넘어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전쟁 난민들에게는 생명석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로 UN 세계 식량 계획은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홍채 인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량 배급 시스템을 운영해서 은행 계좌 없이도 난민들의 본인 인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높은 수수료와 신원 노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한 이 시스템은 분쟁 지역 구호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여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긴장감이 고조해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를 오히려 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안정이 돼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다시 어떻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해서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에는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어떻게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10일부터 이제 17일까지는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충격이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이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겁낼 필요가 없고요. 겁낼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 모아야 할 때다. 지금은 매수로 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죠. 이 3,000원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쌍마당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000원 라인을 깨지면서 바닥 라인으로 다시 한번 쌍바닥 확인하고 내려갔었고, 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넥라인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저항이 강한 라인이었죠. 그 전에 이제 지지가 강했던 라인은 당연히 저항이 강해질 텐데, 자, 이 3천 라인이 이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3천 라인 돌파하고 3천 라인에 안착하게 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박스권 라인이었죠. 여기 3,25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3,250원짜리까지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방 추세 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상방으로 보려면은 3,000짜리를 먼저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3,250원짜리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상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결국엔 3,000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2,500 라인까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